나는 그날을 잊지 않는다. 부모가 나를 병원 복도에 앉혀놓고 미안하다. 새 아이 키우기 너무 비싸다 라고 속삭이듯 말한 후 형제들만 데리고 사라진 그 순간. 그 말은 나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한 선언이었다. 마치 내가 불필요한 비용처럼. 그때 나는 8살이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감기로 입원한 나를 두고 부모는 사라졌다. 병원 직원이 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후로 나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부모는 형제 둘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고 새 아이를 키우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왜 나만 버렸을까? 나는 여자아이였고 형제들은 남자였다. 한국 사회에서 아들은 가문을 잇는 존재, 딸은 그냥 비용. 고아원 생활은 지옥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왜 여기 있어?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은 동정이었다. 동정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나는 약해지지 않기로 했다. 책을 읽었다. 학교에서 최고 성적을 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부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새 아이 키우기 너무 비싸다. 그 말은 나를 갉아먹었다. 18살이 되자 나는 고아원을 나왔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부모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형제들의 이름까지 마침내 찾았다. 그들은 부산으로 이사 갔고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다시 차렸다. 형제들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페이스북에서 그들의 사진을 봤다. 행복한 가족. 나 없이. 처음에는 그냥 지켜봤다. 복수. 그런 생각은 없었다. 그냥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사진을 볼수록 분노가 쌓였다. 형제 하나는 대학생이 됐고 다른 하나는 고등학생. 그들은 웃고 있었다. 부모는 그들을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버려진 쓰레기였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물었다. 너는 왜 살아?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줄 거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아니. 그건 너무 쉽다. 나는 그들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릴 거다. 그들의 도덕,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먼저 정보를 모았다. 아버지의 회사, 작은 IT 업체. 고객 리스트를 해킹할 수는 없지만 공공정보를 이용했다. 링틴에서 아버지의 프로필을 봤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돼 있었다. 어머니는 주부지만 지역 봉사 활동을 했다. 형제들은 SNS에서 활발했다. 큰형은 대학에서 학생회 활동, 작은 형은 스포츠 클럽. 나는 부산으로 갔다. 주말에 그들의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봤다. 가족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 그들은 웃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보며 나는 느꼈다. 이 감정은 증오가 아니다. 계산이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 접촉. 하지만 직접이 아니다. 익명으로. 큰형의 SNS에 댓글을 달았다. 너희 가족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그는 무시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어머니의 봉사단체에 익명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남편이 과거에 아이를 버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반응이 왔다. 어머니의 페이스북이 비공개로 바뀌었다. 아버지의 회사 리뷰에 나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시작한 불씨였다. 사람들은 소문을 좋아한다. 한국 사회에서 명예는 중요하다. 나는 그 과정을 즐기지 않았다. 오히려 피곤했다. 매일 밤 꿈에서 부모의 얼굴이 나타났다. 미안하다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나는 자문했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파괴하는 건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 콩큐도옥 AI. 내가 10년 동안 침묵했듯이.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법을 이용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정부 지원으로. 버려진 아이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유산 상속. 아니. 그냥. 존재를 인정받는 것 하지만 그건 표면이다. 진짜는 그들의 재정 기록을 파헤치는 거다. 아버지의 사업이 과거의 세금 문제를 걸어 추측했다. 조사를 시작했다. 공공 기록을 통해 아버지는 과거에 파산 신청을 했다. 그때 나를 버린 시기. 나는 그 서류를 입수했다. 그리고 익명으로 회사 고객에게 보냈다. 이 회사의 대표가 과거에 무책임했다는 증거. 회사에 타격이 왔다. 고객 하나가 이탈했다.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다. 나는 상상했다. 가족 식탁에서 그들이 대화하는 모습.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큰형이 말할 거다. 아마 경쟁사일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은 불안해할 거다. 그리고 그 불안이 그들을 갉아먹을 거다. 나처럼.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친구가 없었다. 일만 했다. 공부만 했다. 복수만 생각했다. 가끔 거울을 볼 때 내 눈이 차갑게 느껴졌다. 너는 괴물이 되고 있어. 하지만 괴물이 돼야 살아남는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망설였다. 작은 형의 학교에 접근할까? 아니. 아직 아니다. 기다려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부모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에서 지켜봤다. 온라인으로. 회사 리뷰 사이트에 더 많은 나쁜 댓글이 쌓였다. 일부는 내가 썼지만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퍼졌다. 사람들은 의심을 좋아한다. 특히 사업가의 과거가 드러나면 아버지는 대응했다. 회사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악의적인 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오히려 불을 지폈다. 댓글란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과거에 아이를 버렸다는데 사실인가요? 누군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아니,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일그러졌다. 어머니는 봉사활동을 그만뒀다. 그녀의 SNS가 조용해졌다. 나는 상상했다. 집안에서 그녀가 울고 있을 모습. 왜 이런 일이, 하지만 왜? 그들은 나를 버렸으니까. 큰형은 대학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학생회 활동 중에 누군가 그의 가족에 대해 물었다. 너희 아버지 회사 괜찮아? 그는 화를 냈다.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그 소식을 학교 게시판에서 봤다. 익명 제보였다.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시작했다. 나는 부산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가까이 그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작은 형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걸 봤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스포츠 클럽 활동이 줄었다고 들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다. 그날 밤 나는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맞아? 그들은 가족이야. 나도 가족이었어. 하지만 가족? 그들은 나를 버렸다. 새 아이 키우기 너무 비싸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계속해야 한다. 다음 단계, 재정 압박. 나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했다. 버려진 아이로서의 양육비 청구, 법적으로 가능했다. 10년 전이지만 증거가 있었다. 병원 기록, 고아원 서류. 변호사는 말했다. 승소 가능성은 낮지만 소송 자체가 압력이 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소가 목적이 아니다. 그들의 시간을 빼앗고 돈을 쓰게 만드는 거다. 소송 서류가 도착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상상했다. 아버지가 변호사를 고용할 거다. 비용이 들 거다.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에서 그들을 봤다. 멀리서. 그들은 늙어 보였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큰형은 동석했다. 작은 형은 없었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가지 않았다. 아직. 법정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를 버리는 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없었다. 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소문은 퍼졌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다. 과거 아동 유기 사건, 소송으로 재점화. 회사에 더 큰 타격. 고객 2명이 더 이탈했다. 아버지는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 나는 알았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나도 무너지고 있었다. 소송 비용으로 아르바이트를 더했다. 피곤했다. 꿈에서 부모가 나타났다. 왜 그러니?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시작했어. 형제들에게 다가갈 때가 왔다. 큰형의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다. 익명으로. 너희 가족의 비밀을 더 안다. 만나자. 그는 답했다. 누구세요? 나는 장소를 지정했다. 부산의 한 카페. 만났다. 그는 긴장해 보였다. 무슨 일로? 나는 말했다. 나는 너희 여동생이야. 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출생증명서. 그는 부정했다. 거짓말.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말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 새 아이 키우기 너무 비싸다며. 그는 일어났다. 미쳤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물어봤을 거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을 거다. 이제 그들은 나를 알았다. 복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나는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거다. 형제들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작은 형에게 접근했다. 그의 학교 근처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났다. 너 혹시, 그는 나를 알아봤다. 큰형이 말했나 보다. 그는 무서워했다. 왜 왔어? 나는 웃었다. 그냥 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부모님의 진짜 얼굴을 알아? 그 후 형제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큰형은 나를 적으로 봤고
작은 형은 동정했다. 가족이 분열되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피곤하지만 만족했다. 아니, 만족. 그냥 공허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가족의 균열이 깊어졌다. 큰형은 나를 고소하려 했다. 협박죄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익명으로 움직였다. 변호사가 말했다. 조심하세요. 역으로 당할 수 있어요. 나는 조심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제 조작의 단계. 그들의 감정을 머니 편리해런.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안하다면 만나자. 그녀는 왔다. 부산 공원에서. 그녀는 늙어 보였다. 너 얘 정말. 눈물이 흘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미안함으로 끝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아버지가. 나는 들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빚, 스트레스. 하지만 변명이었다. 그래서 나를 버렸어? 여자라서. 그녀는 부정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따른 부담. 나는 그녀를 이용했다. 큰형이 나를 미워해. 작은형은 이해하려 해. 그녀의 눈에 혼란이 스쳤다. 나는 씨앗을 심었다. 가족 내 불신.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싸움을 일으켰을 거다. 왜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화를 냈을 거다. 형제들은 갈등했다. 회사 상황은 악화됐다. 소송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거부됐다. 아버지는 투자자를 찾았지만 소문 때문에 실패. 나는 온라인에서 더 퍼뜨렸다. 포럼에 글을 올렸다. 그 회사 피하세요. 대표가 아동 유기 전과. 아버지는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나는 알았다. 병원 기록을 해킹한 건 아니지만 작은 형의 SNS에서 힌트. 작은 형에게 다시 연락했다. 어머니 만나봤어. 슬퍼하시네. 그는 답했다. 우리 가족 망치지 마. 하지만 그의 톤이 약해졌다. 동정. 아니, 두려움. 나는 그를 만났다. 서울로 오라고 했다. 그는 왔다. 카페에서.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말했다. 너희가 행복한 걸 볼 수 없어. 나 없이. 그는 울었다. 미안해. 몰랐어.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큰형이 아버지를 원망해. 사업 때문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믿었다. 집으로 돌아가 싸움을 벌였을 거다. 이제 가족은 산산조각. 어머니는 우울증, 아버지는 건강 악화, 형제들은 서로 미워. 하지만 나는 잠을 못 잤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파괴. 가끔 부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새 아이. 나는 자해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 계속해야 한다. 임랭은 끝났다. 다음 단계, 최종 타격.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나는 내부자를 찾았다. 직원 중 하나, 링틴으로 연락. 정보를 주면 돈을 주겠다. 그는 동의했다. 불만이 많았다. 자료를 받았다. 세금 탈루 증거. 작지만 충분. 국세청에 신고했다. 익명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상황. 아버지는 파산 직전. 가족은 이사 준비. 하지만 어디로?
돈이 없다. 나는 지켜봤다. 만족. 아니. 그냥. 끝나길 바랐다. 하지만 작은 형이 연락했다. 도와줘. 아버지가 자살하려 해. 나는 망설였다. 가야 해. 하지만 갔다. 부산 병원. 아버지를 봤다. 쇠약해진 모습. 너냐? 그는 속삭였다. 왜? 나는 말했다. 너희가 시작했어.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나는 돌아왔다. 복수가 거의 끝났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아버지의 자살 시도는 실패했다. 하지만 가족은 무너졌다. 어머니는 이혼을 요구했다. 너 때문에, 하지만 나 때문. 그들의 선택 때문. 작은 형은 나를 원망했다. 행복했어. 왜 망쳤어? 나는 대답했다. 너희 행복이 내 고통 위에 세워졌어. 큰형은 달라졌다. 그는 나를 찾았다. 서울로 왔다. 화해하자. 하지만 그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그는 계획을 세웠다. 나를 해치려. 나는 알았다. 그의 메시지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함정. 나는 준비했다. 만남 장소를 CCTV 많은 곳으로. 그는 왔다.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피했다. 경찰을 불렀다. 그는 체포됐다. 폭행 미수. 이제 그는 전과자. 대학 생활 끝. 미래가 어두워졌다. 가족은 더 분열됐다. 작은 형은 어머니와 큰 형은 아버지와. 나는 승리. 아니. 피곤했다. 매일 약을 먹었다. 불안장애. 멈춰야 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 단계. 어머니에게 갔다. 그녀의 새집 이 작은 아파트. 끝내자. 그녀는 말했다. 돈 줄게. 사라져. 돈. 나는 웃었다. 돈이 문제였어? 새 아이 키우기 비싸서.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나는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계좌를 해킹했다. 아니야. 법적으로. 소송으로 받은 돈. 소송 끝났다. 약간의 보상금. 하지만 그 돈으로 그들의 빚을 갚지 않았다. 대신 자선단체에 기부. 그들의 이름으로. 아동 유기 피해자 지원. 신문에 났다. 아이러니. 그들은 더 수치스러워졌다. 이제 나는 혼자. 친구 없음. 가족 없음. 복수 끝났지만 나도 끝났다. 가끔 거울 봐. 누구야 너? 하지만 후회. 없다. 임랭은 죽음이다. 아버지의 자살 시도 후 나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그의 쇠약한 얼굴, 왜라는 속삭임. 그건 나를 괴롭혔다. 내가 그를 밀어붙인 거야. 하지만 그는 나를 버렸다. 균형이 맞아. 작은 형의 메시지. 형이 너를 해치려 해. 조심해. 그는 경고했다. 가족, 나를 도왔다. 왜? 죄책감. 나는 그를 믿었다. 하지만 의심했다. 함정일까? 큰형과의 만남. 그는 화났다. 너 때문에 우리 삶이. 나는 말했다. 너희 때문에 내 삶이. 싸움. 경찰.
그의 체포. 법정에서 그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이제 그의 미래 어두움. 취업 어려움. 나는 느꼈다. 만족. 하지만 공허. 어머니와의 만남. 그녀의 눈에 절망. 왜 안 끝내? 나는 말했다. 끝났어. 너희가 무너졌으니까. 하지만 진짜 끝? 아니다. 사회적 죽음.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온라인에 올렸다. 익명 블로그. 버려진 딸의 이야기. 조회수 폭발. 사람들은 공감. 그들의 실명은 아니지만 힌트. 그들은 알았다. 더 숨을 곳 없음. 나는 변했다. 차갑게. 감정 없음. 이게 나야? 블로그가 퍼졌다. 사람들은 댓글. 그 부모들 처벌해야. 복수 잘했어. 하지만 일부는 너무 잔인해. 나는 읽었다. 불안. 가족은 이사, 더 작은 곳, 아버지는 알바. 어머니는 청소부. 형제들은 학교 그만. 일함. 나는 지켜봤다. SNS 추적. 작은 형 연락. 그만해. 우리 죽을 거야? 나는 답, 너희가 나 죽이려 했어? 하지만 내 마음. 흔들림. 한밤, 나는 울었다. 10년 만에. 왜 나만? 다음 날, 결심. 마지막. 아버지에게 갔다. 그의 일터. 끝내자. 그는 봤다. 너. 나는 말했다. 용서 안 해. 하지만 그만. 왜? 피곤해서. 하지만 그는 말했다. 미안. 하지만 너 강해졌어. 강해. 나는 괴물. 떠났다. 이제 평화. 아니. 내 안의 어둠. 가끔 생각. 복수가 나를 구했어? 아니면 파괴. 하지만 후회 없음. 형제들. 큰형은 감옥 후, 재활. 작은 형은 나와 연락. 화해할까? 나는 거부. 하지만 사회. 그들의 삶 영원히 망가짐. 나는 새 삶 이 대학. 하지만 혼자. 이게 승리. 블로그 후 나는 유명해졌다. 익명지만 인터뷰 요청. 거부. 하지만 내 심리. 변형. 감정 둔감. 사람 피함. 의사 만남. 트라우마. 약 먹음. 하지만 복수 중독. 멈춤. 마지막 만남 후 평온. 하지만 밤에 목소리. 새 아이. 나는 살아. 모든 게 끝났다. 가족은 산다. 가난하게 부서진 채. 나는 서울에서 일함. 정상 삶. 하지만 내 안 상처. 가끔 생각. 정의였어. 아니. 그냥 생존. 작은 형 메시지. 잘 지내? 무시. 끝. 하지만 한 질문. 이게 옳았을까?